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 코인들에 관해서 좀 확신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상품 중에 GDLC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 상품에는 미국 정부기관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투자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누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찰스 슈아비에 있고, 그리고 아메리 트레이드가 있고, 피델리티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들 잘 아실 거고, 하도 이제 큰 자산을 운용하는 데니까. 자, 트레이드 스테이션 인터랙티브 브로커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메리 트레이드라는 데는 연금 운용사예요. 연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금융상품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사람들이 주가 되게 투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도 연금을 운용하는 어떤 그런 기업인데, 투자 기업인데, 얘네가 마찬가지로 암호자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찰스 슈압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거대한 기업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찰스 슈압은 미국의 은행이고 주식 중개회사에 본사를 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197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얘네들 이제 주로 뭐를 하는 회사냐면 무역 금융 자산 포함해서 보통주, 우선주, 선물 계약, 상장지수 펀드, 옵션, 뮤추얼 펀드 등 고정 수입 투자, 또한 등록된 투자 고문을 통한 마진 대출 및 현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무슨 회사인지 아마 이거에 관해서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1983년도에 스테판 맥린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BOA라고 해가지고 그걸 5,500만 달러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주회사예요, 사실. 예. 지금 현재 지분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찰스 슈압이라는 데가 그 정도로 대단한 회사라는 거죠. 그걸 일단 한번 또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주식 관련한 트레이딩 플랫폼들이 속속들이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GCD 그룹하고 연관돼서 계속해서 이제 커넥션 관계를 계속 이루는데,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들이 현재 이제 뭐 현물 자산에 꼬신 주식 시장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왜 암호자산 시장하고 왜 계속 연결고리를 왜 계속 연결을 지을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거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래소 설립 파트너십, 자, 벡트 거래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를 많이 거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세는 안 좋아.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IC 있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체인 회사하고,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이게 유대계 금융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보스턴 컨설팅 출신들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주요 이사직 같은데 고위 관리직에는 여기 보스턴 컨설팅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보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를 엮어서 벡트 거래소를 설립을 했고, 벡트 거래소는 다시 재무법인, 재무법무, 리스크 관리에 로제날 콜리닐스 그룹이 또 개여가 또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갤럭시 디지털 그룹하고 판테라 카피탈이 중간에 또 다시 약 2천억 원 정도를 투자가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지금 시장을 그냥 없애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액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2천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연결고리를 여기 지었을 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네. 어쨌건 주식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암호자산 시장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계속 그림을 이들이 이제 그려나가고 있는데, 또 벡트 거래소 말고 양대 축이 하나 또 있는데 이릭스X라고 있어요. 비트메인이 또 투자를 진행했고, 나스닥이 또 투자를 진행했다. 판테라 캐피탈,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여기 투자가 진행돼 있고, 여기 보시면 아메리 트레이드도 여기 마찬가지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아메리 트레이드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연기금하고 분명히 관련 있는 투자 그룹이거든요. 그들도 또한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핏줄을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죠. 자금 수요를 위해서. 그걸 이제 크게 이제 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왜 지금 기존에 있는
주식시장하고 관련돼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투자 그룹들이 왜 암호자산 시장하고 왜 연결고리를 맺을까?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인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1960년대는 전 세계가 2.20%였는데 2020년 지금 그 빨간색으로 막대기 하나 있죠? 여기 화살 표시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5%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성장률은 현재 1.25%인데 모든 전통산업과 연계된 물리적인 산업은 압축, 축소, 소멸 중이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지금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 거품이 걷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사실은 펀더멘탈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던 게 아니라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거는 인구 성장률이 감소한다면 지금 전통적인 산업에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모든 식품류나 아니면 방산이나 아니면 의학이나 모든 산업, 주택, 수급에 관해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 삼각형의 피라미드가 하나 보이죠. 1차 산업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제일 위에 삼각뿔이 하나 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에 있을 때는 면적이 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 집약으로 되게 많이 필요하고 2차 산업이 되면서 더 어떻게 보면 산업은 더 집약되고 인구는 더 필요 없고 쓰여질 수 있는 인구는 더 필요 없고 3차 산업혁명 가면서 지금은 더 필요가 없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산업은 함축되고 압축되어진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은유적 표현이라서 이거를 이해하실 분도 있고 이해 못하실 분이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쿠팡 같은 데서 어느 농산 업체랑 직거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죠. 자, 새벽 배송을 통해서. 기존에는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이 있었고 유통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도 마찬가지야. 제조업에 있어서도 그런 단계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다 축약되고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뭘 뜻하냐는 거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며 수익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결국 마지막에 양적 완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양적 완화 이후에 부동산도 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푼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산은 유지될 거다, 부동산은 올라갈 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비우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상의 자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의 전통적인 플랫폼 그런 트레이딩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계속 개요를 해서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전 세계 산업이 마찬가지로 함축되고 축소된다고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금 주식시장의 축소 내지는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계속 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미 22에서는 유럽의 이제 22에서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이미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반등의 기미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18일 날 기준으로 해서 아마 양적 완화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액션을 분명히 취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할 거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돈의 힘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돈을 약간만 줄였다고 해서 이렇게 꺼지는 게 그게 정상이냐는 거죠. 어쨌건 지금 현재 전 세계 산업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니케이 지수,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차이나, 저메니,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주식시장이 있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현물 경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로 기반한
모든 어떤 그 산업 기반들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다 축소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고 전 세계 GDP, GNP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죠? 주식시장이 축소하면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GDP, GNP가 떨어지면. 그럼 이대로 지구가 멸망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트레이딩 플랫폼에 관여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있는 금융 그룹들이 왜 암호자산 시장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DCG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냐. 그게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기둥이 허물어지면서 그 기둥 자리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위한 길목을 만들어내기 저는 그런 길목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지금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켓에서 분명히 기회가 창출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배틀필드 5라는 게임이에요. 이건 뭐 제가 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니 오른쪽 위에 네모 친 박스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 B자 마크가 보이시죠?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네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은 아닌데 중요한 건 이니셜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분명히 연계해가지고 여기다가 분명히 뭔가를 찍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암호 자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콜 오브 듀티 워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규로 이번에 쭉 이제 깔려가지고 프리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아마 젊은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은 아마 다 여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질 거예요. 기존엔 이제 포트나이트라고 해가지고 포트나이트에 머리 노란 친구들은 그런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동양인들 말고. 근데 이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는 뭐 외국 애들뿐만 아니라 동양인들까지 다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시지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암호자산하고 이제 연관돼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간에 비트코인하고 관련돼 있는 뭐 암호자산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네모진 박스에 은행이 하나 보이시죠? AMFEIX 뱅크라는 이 은행이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 암호자산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은행 한마디로.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콜 오브 듀티에서 이거를 이제 연계해서 운영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돼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분명히 어떤 이런 세상이 분명히 향후에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의 세태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 오염이나 각종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확산균으로 인해서 미래 거리에는 사람이 다니기 힘들고 4차 산업혁명에서 수익원을 잃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해서 지금보다 길거리 다니기 힘든 세상이 올 거다. 이러므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플랫폼 산업이 지금도 이제 창궐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극대화돼서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어떤 영업하는 어떤 그런 행위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들은 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느 시점이 가선 다 점진적으로 소멸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살기 힘든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나마 전 세계 이제 농작물 수확률이 나쁘지 않게, 그나마 우리가 배는 쫄쫄 굶지 않을 정도가 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어느 시점부터는 분명히 가뭄이 됐든 홍수가 됐든, 가뭄이 와도 농작물 수확률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거고 홍수가 창궐해도 농작물 수확률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현재 지구의 수확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가면 도시생활 근로자가 농촌생활자보다 생활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먼 미래를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농촌에 가서 지금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가서 단독주택 같은 거를 이제 생활하면서 자기가 먹을 거리를 자기가 경작하는 어떤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그런 사람들한테 더 어떤 생활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결국에 그렇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저는 미국이란 나라는 총기 사용이 되게 다른 웬만한 나라보다는 되게 자율적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배가 고르면 결국엔 총기 사용을 범죄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범죄율이 증가한다면 결국엔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 시민들한테 총기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총기 사용을 완전히 억제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면서 통제되는 사회,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갈등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나? 이게 진짜 내가 하는 이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냐? 여러 가지 아마 고민과 갈등을 되게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남자 여자 관계도 지금 보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는 그 개념이 점진적으로 아마 그거에 관해서 욕심을 점점 안 부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사회가 점진적으로 계속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연히 자식도 의도적으로 안 갖는다고요.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더라도. 결국엔 부동산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직업을 잃는다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무슨 거기다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언제까지 사겠어요. 물론 돈 값어치가 하락해서 부동산이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지지를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 산업혁명까지는 기존의 물리적인 전체적인 전반적인 산업들이 유지를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함축되고 점진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피부적으로 나이가 다 있으시니까. 선진국 주식보다는 신흥국 위주의 주식시장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투자할 만한 거리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2030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신흥국 주식시장은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더욱 중요한 건 암호자산 시장이 지금 현재는 뭐 같이 디레버리징으로 같이 한번 전체가 다 리셋돼가지고 떨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분명히 제도권 금융에서 분명히 자금 수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에서 암호자산 시장으로 자본의 이동, 그리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의 이동이 향후 마켓에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뇌피셜이다라고 말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 그런 기업들이 그냥 우연치 않게 거기다 투자를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 모종의 뭐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베리 실버트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트윗을 하나 날렸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자기는 그냥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떨어질 때 사서 또 오를 때 또 팔겠죠. 예. 그래서 어쨌건 뭐 비트코인을 만 원이 안 된 그때부터 이제 투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의 성견지명을 믿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뭐 전체적인 시장을 관조하시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 현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지켜봤다가 어떻게 지금 시장이 돌아갈지, 4,400달러까지 진짜 떨어질지, 아니면 진짜로 3,000불 때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이 또한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뭐 항상 그래 왔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암호자산 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여태까지 이제 버텼다? 하여튼 지켜봐왔는데 어쨌건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